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 유령 여행객 4명이 출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상황은 매우 드문데요. 그중 한 여성은 국제공항에서 리얼 모탈 컴뱃, 즉 사투를 방불케 하는 소동을 벌여 다시 한번 그녀의 조국을 하루 만에 세계적으로 악명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또다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인들의 소양은 정말 낮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처럼 반감을 사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제 사건의 주인공은 방부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고 조연으로는 2명의 아이, 1명의 동행인, 그리고 1명의 이민국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은 8월 13일 저녁 7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출국 심사를 받던 중 이민국 현장 지원이 이들의 입국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들의 자료를 상급자에게 넘겨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민국 여성 직원 노르디아나 아티라 샤피나스 압둘 라흐만 씨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잠시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동행자 중 31세 여성 방부연이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붓고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순식간에 출국 심사대가 폭력 검사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난동이 단순한 언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먼저 이민국 여성 직원의 히잡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에게 있어 지극히 민감한 종교적 상징인데 이를 모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상대방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출국 심사대 금속 기둥에 그대로 들이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국 여성 직원은 머리 부상, 왼쪽 얼굴에 상처와 통증, 눈의 통증, 그리고 다수의 붉은 부기를 입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진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 연 조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공항 항공보안팀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려 했음에도 이 중국인 여성은 여전히 전투 의지가 충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끝까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중국인들의 첫 반응은 또 이런 일이 터졌어 였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성 관광객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민감한 히잡을 노려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문명의 붕괴, 품격의 상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잡은 무슬림 여성에게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신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애초에 입국 기록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오류였을까요? 혹은 잘못된 통로를 이용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대신 항공권만 예약하고 실제 입국 수속은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정말 공항 시스템이나 직원의 과실이었다면 그녀는 전혀 다급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비행기 지연에 따른 배상까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그 상황에서 중국인 여성은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항의, 신고, 법률적 지원 요청이나 자국 대사관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설령 급히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대를 UFC 경기장처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대응 방식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식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크게 벌려 여론의 관심을 끌고 그 압력으로 당국을 움직이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이런 중공의 당문화 쇠뇌가 낳은 전형적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여성이 통제력을 잃고 소란을 피울 때 곁에는 두 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엄마가 한때 정말 용감했다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일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장차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될지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주목할 점은 8월 18일 이 중국인 여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 신원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방부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형법 제332조 공무원 고의 상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그녀에게 1개월 징역형과 2,000링깃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방부연은 법정에서 이건 단순한 오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문화충돌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근본적 금기를 건드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중요한 관광지이며 매년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에서는 때때로 이번과 같은 웃기면서도 난감한 극단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 말해요. 알겠어요? 벌써 2번이나 차가 지나갔다고. 그만 말하라고요. 이미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그만 말해요. 알았어요? 당신이나 좀 그만 말하지 그래. 나 건드리지 마요. 다시는 날 건드리지 마요. 알겠어요? 난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왜 이래요? 진짜 당신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방금 당신이 날 건드렸잖아요. 나 진짜 괴롭힘 당한 기분이에요. 알겠어요? 누가 당신을 건드렸다는 거지? 내가 당신 보고 말하라고 허락했어요? 알았어. 당신하고 얘기 안 해. 우리 중국인 체면을 저들이 다 구겼어요. 화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빈성의 유명 관광지인 성기산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촬영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차량 맨 앞자리에 있던 2명의 중국 여성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과 계속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차량 안에서 한 남성이 우리 벌써 2번이나 차를 기다렸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후 녹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자기 뒤에 서 있던 여성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때 현장은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상해 해외 생활 관련 이슈 급상승. 와, 새치기 실력 대단하네. 왜? 중국인이 어때서? 중국인이면 안 돼?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창피해? 당신이야말로 인간 쓰레기야. 대단하네. 새치기 한 사람이 대단하네. 내가 새치기 했다고? 당신 봤어? 너 눈 멀었어? 눈이 없어? 알았어. 너 새치기 안 했어. 안 했다고. (2025년 8월) 한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무차별로 공격해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녀는 현장에서 나는 말레이시아가 싫다고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한 명의 중국 국적 여성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도로로 뛰쳐나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후에는 쇼핑몰에까지 난입해 시민들을 마구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이 여성을 제압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말레이시아가 싫다라고 고함쳤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 녹아들고 현지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만 모두가 당신을 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공 체제 아래 오랜 시간 살아온 중국 본토의 일부 시민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 사건은 말레이시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올해 6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말펜사 공항에서도
한 중국 여성이 수화물 초과로 탑승이 거부되자 공항 바닥에 드러누워 그가 나를 때렸어요. 그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소리치며 규정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포된 영상 속에서 그녀의 행동은 주변 승객들에게 당혹감과 의문을 자아냈으며 공항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하고 일본 지하철에서는 자리다툼,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발을 담그는 등 줄서기 무시, 쓰레기 무단 투기, 신호 무시, 한국에서 아이들의 노상 배변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에서의 비문명적인 행태는 크고 작은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습니다. 이번 쿠알라룸푸르에서 벌어진 소동 역시 단지 영상으로 촬영된 최신 사례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직설적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갱신했다. 하나도 놀랍지 않다. 그런 정부에 그런 국민이 있는 것이다. 중국 본토는 인치 사회다. 즉 인맥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본토에서 날뛰던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중국 본토 네티즌들 역시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국의 사회 풍조는 날로 타락하고 도덕은 무너졌으며 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부 학자들은 중국 사회의 공공예절 결핍 현상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계급투쟁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을 계급투쟁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윤리는 21세기 들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사회 속에서 더욱 치열해진 경쟁 논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순수한 유교적 예절이 봉건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파괴될 때 무너진 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문화적 정수이자 사회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따뜻한 배려와 연대가 혁명성으로 대체되면서 공산당 이념은 중국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2024년 9월 2일 칭다오에서 한 여성이 제대한 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극도로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퇴역 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주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신 나 놀라게 한 거 알아요? 당신 역주행했어요? 알아요? 내가 역주행하면 어때요? 난 800짜리 차 몰아요. 당신은 고물차 몰면서 경적을 왜 울려요? 무슨 일이든 말로 하면 되지 않나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내가 때리면 어쩔 건데요? 오늘은 그냥 당신 때릴 거예요. 어쩔래요? 내가 반격하지 않는 건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차 안에 있는 아이가 놀랄까봐 그런 거야. 나는 퇴역 군인이야. 당신도 한때 내가 지키던 국민 중 한 사람이지. 퇴역 군인이라서 뭐 어쩌라고요? 잘난 척하지 마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빠 때리지 마요. 왜 비키느냐고요? 아니면 차를 뒤로 좀 빼주던가. 저 증 꺼낼까요? 증을 꺼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을 부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증으로 저를 겁주려는 겁니까? 이게 3분쯤 지나서 여자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남자에게 보여줬어요. 사실 이건 원래 아주 단순한 상황입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증을 꺼내서 상대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강요했을까요? 증을 꺼내 들고는 맞은편 차량에 비켜달라고 요구했다니 도대체 무슨 증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종류의 증이기에 그 남성에게 길을 비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수단을 썼길래 한밤중에 공안까지 움직이게 해서 지역 파출소가 직접 그 남성을 불러 영상 삭제를 요구하게 한 걸까요?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가 너희 전부 해고시킬 수 있어. 아저씨,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어요. 누가 버렸는데? 아저씨요? 너 본 거 맞아? 네,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여기요. 영상 가져와봐. 증거 있어? 애야, 너 참 오지랖이 넓다. 정말요. 너 오지랖이야. 이분이 너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예요. 너는 너희 할머니한테 배워야 해. 앞으로는 조심해. 너 같은 어린애는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해, 알아? 내 나이, 내 경력은 네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분은 공안이셔. 알겠어? 공안이요? 공안이면 쓰레기 막 버려도 돼요? 왜요? 아저씨가 정한 규칙인가요? 내가 정한 건 아니지. 아저씨가 정한 게 아니면 내가 버리면 어쩔 건데요? 맘대로 해요. 맘대로.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한텐 단속 권한도 없고 그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신고를 해봐도 그 사람이 길에 쓰레기 버린 거 가지고는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노동자일 뿐이고 그냥 그 사람이 버리면 치우는 거고 딱히 다른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방금 제가 봤는데 길 걷고 있는데 거의 제 머리 위로 쓰레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거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하나 보죠. 아까 누가 창문에서 쓰레기 던졌는데 혹시 당신이에요? 저는 바로 뒤쪽 건물에 살아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 별일은 아니고요. 형님, 그냥 이거 가져다 드린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파트 입구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안 던지시면 좋겠다는 거죠. 괜찮죠? 내가 던졌는데 어쩔래? 네? 많은 외국 사람들은 이 모든 중국인들의 문명적이지 못한 행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국민들의 소양이 낮아서 외국 사회의 질서, 예의, 문명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공이 장기간 국민을 통치한 결과 파생된 문명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공이 70여 년간 중국인들을 통치해온 결과 중국은 이미 전통 문명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오직 공산당 문화와 그 당 문화가 만들어낸 반문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온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외국의 전통 문명과 격렬한 충돌이나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각종 문명적이지 못한 행동을 폭발시킴으로써 결국 외국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과 배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일찍이 고괴국, 상가, 망인, 필선거길에 뜻인즉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고 사람이 패망하는 때에는 반드시 먼저 예를 잃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